안녕하세요, 캐마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새로운 신상품을 준비했고 해당 제품에 대해서 소개와 그리고 관련된 연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형은 평소에 밀리터리 웨어를 즐겨 입는 것 같은데, 밀리터리 웨어랑 그리고 상의에는 조금 더 포멀한 것도 잘 매칭을 하는 것 같은데 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밀리터리가 갖고 있는 실용적인 형태와 그리고 그런 볼륨을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평소 밀리터리 제품들을 여러 모으고 실제로 입게 되는 것 같은데, 상의보다는 하의를 실제 착용은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상의 같은 경우는 하의에 대비해서 너무 이제 그 밀리터리가 갖고 있는 성격이 너무 도드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의를 주로 입고, 그리고 이제 매장에서 매장 업무를 볼 때는 주로 이제 가죽 제어를 많이 신거든. 그래서 가죽 제어를 신을 때 밀리터리 팬츠를 같이 연출하지만 상의는 조금 가죽 제어와 어우러지는 그런 블레이저 자켓이나 조금 포멀한 형태의 자켓을 즐겨 입게 되는 것 같아. 형이 주로 입는 블레이저 자켓이 일반적인 포멀한 류의 자켓이랑은 좀 다른 형태인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게 가죽 재화에 맞는 자켓을 찾다 보니까 이제 포멀한 형태의 자켓들도 많이 입혀지게 되는 것 같거든. 실제 그렇게 입었을 때 오는 이제 좀 이런 불편함 내지는 너무 거창한 느낌의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나는 개인적으로 블레이저 자켓을 고를 때에는 안에 이제 구조물이 없고 조금 더 실용적인 형태의 것들을 많이 따라서 입게 되는 것 같거든.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엔지니어 가먼츠나 그런 비슷한 분위기를 낼 수 있는 블레이저들을 많이 이제 찾아서 입게 됐는데, 그 또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많이 노출되거나 내지는 너무 캐주얼한 인상을 줘서 요즘에는 클래식한 분위기를 낼 수 있는 원단을 사용하지만 그런 내가 원하는 그런 구조물을 가진 자켓들을 많이 찾아보게 되고 실제 생산할 때 그런 것들을 염두하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늘 내가 준비한 자켓들을 보면 이제 왼쪽에 있는 자켓은 이번 디자인의 레퍼런스가 됐던 이제 90년대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자켓이고, 오른쪽에 자켓이 우리가 이번에 소개 예정인 자켓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당시에 이제 80년대 조르지오 아르마니가 이전 산업 시대에서 금융 서비스 시대로 바뀌면서 실내에서 입을 수 있는, 일할 때 입는 옷이 필요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들이 형태를 좀 더 갖고 있는 그런 블레이저 자켓에서 형태감을 좀 더 줄이고, 남성복에 있어서의 우아한 요소들을 조금 더 컬러적인 원단적인 면에서 좀 더 넣어서 이런 당시에 이제 80년대 조르지오 아르마니가 만들었던 이런 정장류의 상하이 같은 경우는 고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 시대의 어떤 새로운 것들을 보여줬던 거지. 그리고 이제 오늘에서 와서 나한테는 이제 80년대 이런 자켓 자체는 이제는 또 올드에 버린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자켓에서 오는 정형화되어 있는 모습에서 이제 내가 필요한 요소를 조금 빼고 더해서 만들어진 게 이번 자켓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안쪽 구조가 조금 더 덜 들어가고 핏 쪽으로도 훨씬 더 실용적인 부분을 많이 고려했던 것 같아. 그럼 형이 생각하는 이 90년대 아르마니 자켓의 좀 인상적인 부분, 그러니까 위적으로 좀 주목할 만한 요소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그들이 썼던 그런 원단이나 컬러감이 굉장히 지금에 와서 봐도 굉장히 우아하다라고 느끼거든. 그래서 그런 컬러적인 그런 원단의 그런 분위기들을 많이 참고하게 되는 것 같고, 특히 이 자켓을 내가 만드는 자켓에 적용을 해야겠다라고 느꼈던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메인 포켓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이 해당 포켓 같은 경우는 Z 포켓으로 되어 있고 플랩이 삭제되어 있어. 대개는 이제 클래식한 이런 블레이저들을 보면 플랩을 만들어서 겉으로도 드러내고 안으로도 넣어서 연출하는 두 가지의 그 연출을 택하는데, 당시 80년대 그의 작업에서의 그 포켓은 플랩을 삭제할 만큼 굉장히 실용적인 부분을 더 부각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나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서 이번 자켓 같은 경우는 나도 플랩을 삭제하고 Z 포켓의 형태만 유지해서 만들었어. 좀 더 이제 형태적인 설명을 좀 하자면, 룩 자체가 내가 워낙 클래식하고 포멀한 룩을 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V존이나 카라의 볼륨 자체를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소화하고, 그리고 V존의 깊이 자체도 너무 깊지 않은 선에서 적당하게 채워서
좀 캐주얼한 분위기를 만들고 포켓의 위치도 위쪽으로 올리는 이런 전체적인 밸런스를 좀 추구해서 진행을 했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체스트 포켓을 삭제하고 소매 쪽에 있는 단추를 삭제해서 어떻게 보면 초호 자켓의 성격을 띠는 그런 디테일들을 이제 해당 블레이저에 좀 녹여서 넣었던 것 같아. 원단에서 주는 클래식하고 차분하고 우아한 요소는 가져가고 형태감이나 구조적으로 좀 더 캐주얼하게 풀어서 우리가 포멀한 연출에도 그리고 캐주얼한 연출에도 어느 정도 부합할 수 있는 그 지점을 찾는데 이번 자켓에 많은 주안점을 뒀던 것 같아. 이번에 만든 자켓의 그 원단적으로 어떤 게 좀 특징이 있을까요? 우선 이제 헤링본 원단과 이 체크 원단을 사용한 거는 이제 그 형태가 갖고 있는 좀 이런 실용적인 것들과 또 반대로 좀 클래식한 요소도 좀 따르고 싶었거든. 그래서 가을 겨울에 이제 적당한 이제 트위드 원단을 적용을 했고, 해당 트위드 원단을 적용하게 된 이유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었지만 뭐 해리스 트위드나 여러 가지 이제 좀 클래식한, 좀 더 클래식한 부류의 원단도 있었지만 그것들이 갖고 있는 좀 더 각이지고 형태감이 있는 것들을 좀 피하고 이 구조물이 갖고 있는 실용적인 거를 좀 따르는 입기 편하고 관리가 편한 원단을 찾다 보니 영국에서 생산한 문트위드, 우리가 흔히 이제 알고 있는 문트위드, 아브라함 문이라는 원단 회사의 원단을 제공받게 됐어. 해당 원단 회사에서 원단을 우리가 셀렉하고 이제 생산해서 이제 만들게 됐고, 원단의 이제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제 영국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원단 염색부터 모든 생산의 일련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관여하는 공장은 내가 알기로는 3-4곳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알고 있거든. 퀄리티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한 공장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면 굉장한 이점이 있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원체 문트위드가 갖고 있는 전통성과 그리고 그들의 생산 능력에 대해서 많은 부분 동경했고,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만드는 블레이저에 좀 적용하고 싶었던 포인트가 있어.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원단에서의 장점은 내가 이제 좋은 원단들을 많이 최대한 접해보려고 노력하는데, 그 좋은 원단들의 나만의 기준 같은 경우는 발색이 자연스러워. 그러니까 보여졌을 때도 자연스럽지만 내가 옷을 입었을 때 이 옷들과의 조화가 굉장히 자연스럽거든. 그 부분이 나는 좋은 원단이라는 기준을 갖게 되는 하나의 지점이고, 두 번째는 자연스럽지만 브랜드에서 내고자 하는 컬러감이 뚜렷해. 그래서 그 컬러가 또렷하게 되어 있고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원단이 좋다고 느끼고, 내가 문트위드를 경험했을 때 두 가지의 그런 내용들이 나한테 공감을 줬기 때문에 이 원단을 선택하게 됐어. 그러면 이제 내가 준비한 자켓을 실제로 입어보면서 어떻게 연출하면 되고 어떤 부분들이 이전에 소개했던 블레이저 자켓과는 차이를 갖는지 좀 소개해보면 좋을 것 같아. 네, 첫 번째 룩으로 준비한 룩은 밀리터리 팬츠와 함께 매치를 해봤고요. 밀리터리 팬츠가 갖고 있는 이제 러프한 분위기를 폴로 니트랑 해당 트위드 자켓을 적용해서 한번 입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트위드 자켓은 총 2가지 컬러로 나오고, 하나는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헤링본 패턴으로 되어 있는 것과, 그리고 이제 윈도우 페인 형태의 체크가 들어가 있는 2가지 원단으로 나옵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거는 두 번째 컬러인 이제 윈도우 페인 패턴으로, 안쪽에 보면 이제 미세하게 블루랑 그리고 보랏빛, 옅은 분홍빛이 같이 있어서 멀리서 보면 이제 그레이 자켓으로 보이고, 가까이에서 이제 원단을 봤을 경우 이제 몇몇의 다양한 컬러들이 있어서 컬러적인 유니크함이 있는 것 같고요. 해당 밀리터리 팬츠와 함께 상의 톤은 맞추고 전체적인 패턴은 너무 슬림하지 않은 선에서, 그리고 너무 길지 않은 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자켓 같은 경우는 연출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셔츠랑 매치할 경우 기본적인 이제 룩이 나오고, 이런 이제 폴로 스웨터랑도 매치가 좋고요. 그리고 기본 라운드넥 그리고 목폴라 형태의 니트랑도 매치가 좋습니다. 네, 두 번째 룩은 동일한 자켓 컬러를 활용해서 연출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톤을 맞춰서 그레이와 검정 컬러를 넣어서 이렇게 입어봤고요.
보통 블레이저 자켓에 청바지를 같이 매치할 때 좀 제가 유의하는 부분은 청바지가 상대적으로 포멀한 바지보다는 슬림하거든요. 그래서 패턴에 어울리는 기장감을 찾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옷을 입을 때 청바지를 활용한 연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고려해서 전체적인 핏은 통으로 떨어지지만 기장이 너무 길지 않게끔 조절을 했습니다. 저희가 만드는 블레이저 자켓은 뒤쪽 벤트가 없고 그리고 이제 소매 쪽에 단추가 없는 게 좀 특징적으로 일반적인 워크 자켓의 그런 요소들을 적용해서 조금 더 실용적인 인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검정 컬러와 그레이 그리고 이제 이런 트위드가 주는 이 겨울 분위기와 좀 고급스럽고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할 때 해당 룩을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룩은 올리브가 들어가 있는 헤링본 트위드 자켓을 입어봤습니다. 그 원단이 갖고 있는 그레이와 올리브 컬러의 매치를 맞춰서 레드 컬러와 그리고 이제 베이지 톤을 같이 매치를 해봤고요. 자주 이렇게 응용할 수 있는 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 번씩 이제 레드 컬러를 적용해서 이 레드와 그리고 트위드 원단이 갖고 있는 이제 그런 조화를 활용한 코디는 이전에 없던 느낌으로 좀 새롭게 연출할 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트위드 원단은 베이지 톤 컬러와 매치가 좋고요. 이런 스웨이드 소재의 신발과 같이 매치했을 때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는 이제 블루 컬러의 데님 셔츠를 같이 매치해서 블루, 레드, 베이지 이렇게 트위드 소재와 함께 이렇게 연출해 봤습니다. 네, 이번에 연출한 룩은 데님의 모콜라 니트를 같이 자켓과 매치를 해봤고요. 기본적인 인디고 컬러와 그리고 이제 트위드의 조화를 연출해 보기 위해서 입어봤습니다. 품이 조금 여유 있는 형태의 데님 자켓을 롤업을 이제 좀 두껍게 넣고 신발은 롱잉 형태의 좀 클래식한 무드를 자켓과 같이 매치를 해봤고요. 이런 식으로 연출했을 때 기존에 이제 이런 자켓이 보여줄 수 있는 룩에서 작은 부분 이제 요소를 바꿔가지고 한번 변형을 해봤고 단순한 이제 연출에서 보여지는 좀 이제 안정적인 분위기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트위드 자켓을 활용한 예와 그리고 이제 트위드 자켓을 만들기까지의 그 과정들을 이야기해 봤는데요. 평소에 이제 이런 트위드 소재의 블레이저 자켓을 찾아보는 게 선택의 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일정 기간 이런 분위기의 자켓을 찾아보았지만 마땅한 선택지가 없었고 때로는 너무 포멀하거나 때로는 너무 클래식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이번 자켓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우리가 입는 룩에 매치하여도 어렵지 않은 형태를 잡기 위해서 고심을 했고요. 지금 저희가 몇 가지 작은 이제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렸던 연출을 참고해서 이렇게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자켓을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